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주위에 많은 투자분들께서 차트 분석 없이 뉴스나 미디어 혹은 주위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식을 매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 운이 좋으면 주식 가격이 올라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차트 분석이나 직접 회사에 대한 리서치를 하고 투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주가가 올라도 어디서 팔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결국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질 때 손해를 보거나 그동안의 수익을 놓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져서 팔았는데 며칠 있다가 그 주식이 다시 크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식 가격이라는 것은 절대로 랜덤하게 오르락 내리락하지 않습니다. 자, 차트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100% 공감을 하시겠지만 주식 가격이라는 것이 헤지 펀드들의 매수 매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헤지 펀드들이 매수 매도를 세팅하는 지점에서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헤지 펀드들이나 투자계의 거장들 역시 저희랑 똑같은 주식 차트의 지표들을 보면서 매수 매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주식 차트의 지표들을 공부하시고 중요한 지점들을 파악할 수만 있다면 수익을 크게 내거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들을 파악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차트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트 분석이나 옵션에 대한 1:1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있고 페이천 서비스를 통해서 중요한 패턴을 보이는 주식들의 차트 분석과 주가가 크게 오르기 직전인 브레이크아웃하기 이전의 패턴을 보이는 주식들도 장이 열리기 전에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올해처럼 마켓에 투자하기 좋은 기회가 있는 해에 제 1:1 서비스나 페이천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주위에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의 조언을 받으셔서 올해처럼 좋은 투자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천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번 페이천 서비스 멤버분들과 진행했던 줌 미팅 중에 차트 분석을 통해 브레이크아웃하는 지점들을 찾은 주식들의 패턴과 어떤 지점에 주식들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다른 부분을 편집해서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제가 차트 분석하는 방법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클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슬라가 저희가 이때부터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제가 그때 이 50SMA를 버틸 수 있다면 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고 이 볼린저 밴드가 넓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넓어졌죠. 주가가 이 50SMA를 버티고 오르면서 200SMA를 뚫고 올라왔고 요 3년, 4년 동안 유지되던 요 하향 트렌드를 뚫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요걸 뚫고 올라오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지점을 테스트하고 다시 올라가야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크게 올랐다가 지금 9SMA에서 리젝을 당하고 사실 요 밑으로 떨어졌죠. 분기시적 발표 이후에. 근데 테슬라가 요 200SMA를 지금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해주고 요 트렌드를 뚫고 올라가 준다면 다시 랠리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요 200SMA 밑으로 다시 떨어진다면 그때는 풀백이 다시 올 수 있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것과 거의 지금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줄어드는 거고 요 위클리 차트로 보시면 테슬라가 지금 거의 정확하게 요 트렌드에 따라서 떨어졌다가 3년인가 4년 만에 여기를 뚫고 올라와서 200SMA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여기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위클리 차트로 요 50SMA랑 요 9SMA 여기를 버티지 못하고 뚫고 내려오면 이럴 때는 테슬라가 다시 크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이 트렌드가 하향세로 바뀌면 마켓도 크게 내려갈 것이고 풀백이 크게 내려올 것이고 이 지난 최저점보다도 낮아질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차트를 보면서 요 회사의 모멘텀을 좀 봐야 되는데 그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의 얘기고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로보택시가 8월에 발표될 게 10월로 미뤄졌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크게 실망을 한 것도 있고 뭐 지금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지금 본사를 옮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뭐 딜리버리나 그 수치들이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사실 이번 분기 시장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텍사스로 가고 나면 텍스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게 돼서 회사 입장에서 마진도 되게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사이버트럭에 문제가 있어서 그에 대한 수치는 많이 안 나왔는데 사이버트럭도 큰 역할을 할 것 같고 사이버트럭이 경찰차로 쓰일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군대에서도 쓸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로보택시가 8월 달에 나오려고 했는데 이게 10월로 미뤄졌는데 그게 미뤄진 거지 이걸 포기한 게 아니죠. 뭐 문제가 생긴 건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미뤄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뭐 10월 아마 10월
가까이 되면 다시 하이프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발표되기 직전까지 올랐다가 다시 뚝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 로보택시 업데이트가 미뤄졌다고 해서 뭐 이걸 포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뭐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로보택시는 현실화가 될 거는 다들 알고 있지만 이게 언제 되느냐 그리고 어느 회사가 큰 포션을 장악할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인데 테슬라를 따라갈 회사가 없죠. 이 스케일링하는 입장에서는 네트워크나 그리고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이 만약에 온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 충전소예요. 전기 충전소도 테슬라를 따라갈 회사가 없어요. 그리고 에너지와 전기 충전소 매출과 수치들을 보시면 상당히 크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번 분기 실적 때 뭐 자동차 딜리버리 수는 상당히 기대에 못 미쳐서 뭐 좋지 않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외에 에너지나 이런 뭐 서비스 애플도 사실 아이폰이 나왔을 때 크게 올랐다가 지금은 아이폰이 어느 정도 포화가 되고 나면 결국에는 서비스로 돈이 들어요. 그래서 테슬라 서비스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아직 차도 사실 많이 팔아야 되기도 하고 로보택시 있고 그다음에 도조 지금 엔비디아 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도조에 지금 크게 포커싱 한다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도 있고 일단 포텐셜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부문에서도 테슬라가 상당히 크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올 수는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5년, 10년 얘기를 하지만 뭐 2, 3년에서 한 5년 그 안에 테슬라의 성장 포텐셜은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절대 한 주도 팔 생각이 없고 마이닝 회사들도 비트코인을 계속 모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이 회사들의 시가총액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마라 같은 제가 지켜보는 거는 마라, 클린스파크, 라이엇 그리고 하이브 이렇게 네 가지인데 마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미 멤버들하고 같이 이때 샀다가 이때 한 반쯤 팔아서 수익을 많이 냈죠. 몇천 불 수익을 냈는데 지금도 이게 다시 떨어져서 이게 200 SMA를 따라서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0 SMA를 버티고 이 볼린저 밴드가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이게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이게 계속 넓어져야 주가가 다시 반등해서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올랐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고 50 SMA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죠. 근데 이게 다시 비트코인과 함께 오르는 시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이게 뭐 떨어져서 엄청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것도 비트코인 사이클과 함께 오르는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요런 걸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런 뭐 17불에서 26불 올라가는 요걸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보시면 이게 비트코인 보시면 이게 이전 사이클에서 요런 걸 제가 기다리는 거죠. 8불에서 76불까지 올라갔죠. 이 사이클 때. 물론 오르락내리락한 게 있었지만 근데 어찌됐건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 비트코인이 계속 마이닝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상당히 올라가요. 주가가 올라가죠. 라이엇도 마찬가지예요. 라이엇도 들고 있으면 좀 속상하긴 하겠지만 저희도 이런 지점들에서 샀는데 아직 들고 있는데 이것도 여기 보시면 요 튜브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좁아졌어요. 좁아졌다가 이게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50 SMA 위로 뚫고 올라가고 200 SMA 위로 뚫었어요. 근데 다시 내려왔지만 요 볼린저 밴드가 넓어지고 있죠. 그리고 요 9 SMA와 요 20 SMA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따라서 변할 건데 이것도 비트코인을 마이닝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도 많이 올라요. 근데 저희가 이전에도 뭐 수익을 냈지만 이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11불에서 뭐 18불 한 주당 6, 7불 오르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비트코인 사이클 때마다 이게 보시면 2020년이죠. 이때는 5불에서 72불까지 올랐죠. 요 비트코인이 크게 올랐을 때. 그 전 사이클에서는 이것도 5불에서 46불까지 올랐죠. 물론 최고점을 저희가 맞출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비트코인 할빙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 그 사이클이 지금 마지막 그 단계에 지금 접어들었는데 이게 반복이 되고 만약에 라이엇이라는 회사가 비트코인 계속 마이닝을 계속 한다면 지금 요거보다 많이 오르겠죠. 16불, 18불 요거보다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들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말이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1, 2불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 패턴이 반복을 한다면 2025년 중반까지는 제가 패턴을 보면서 좀 들고 있을 생각이에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마이닝 회사 중인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마이닝을 하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ETF가 런칭이 되고 헤지 펀드들이 이더리움을 이제 많이 사야겠죠. ETF에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고 하면 이더리움 마이닝 회사의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인 하이브의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다이아몬드 멤버들한테 제가 요 200 SMA 지점과 여기 요 지점, 요 9 SMA랑 만나고 이때가 아마 ETF 런칭하는 전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라고 했었는데 지금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긴 하죠. 근데 이것도 역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에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ARM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트렌드가 깨지면 오를 거라고 했는데 이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히 이 50 SMA 선상에 닿았어요. 이 차트가 상당히 정확해요. 그래서 50 SMA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 RSI도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직 내려갈 공간이 더 남아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
ARM도 잠깐 그 반등이 왔다가 요 9SMA 닿고 나서 다시 떨어질 것인지, 떨어졌을 때 요 200SMA까지 떨어질 것인지를 좀 지켜보고 있고, 여기서 반등을, 요 9SMA를 뚫고 올라갈 것인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회사고, ARM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이 주미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이아몬드 member들하고 이게 내려갔다가 요 올라오면서 요 9SMA랑 요 20SMA를 뚫고 올라오는 시기에 RSI가 50을 넘었었고, 맥디도 요 하향 모멘텀이 줄어들면서 상향으로 바뀌었고, 요 스토캐스트 올랐기 때문에 제가 이때 멤버들하고 매수를 같이 했었죠. 그래서 쭉 올랐다가 제가 요 9SMA 요 밑에다가 스탑라스를 둬서 뭐 이때 최고점에 팔지는 못했지만 이때 팔았어요. 이때 팔아서 요 정도의 수익을 내고, 이게 만약에 9SMA에서 반등을 하면 더 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스탑라스를 뒀을 때 이게 9SMA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뭐 제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 일단 팔렸어요. 팔려서 요 정도 수익을 챙기고, 요거는 챙기지 못했지만 이게 다시 9SMA를 테스트를 하고 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내려오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내려오는 동안에 스토캐스틱이 많이 내려왔고, 요것도 다시 지금 고개를 들고 있고, 20SMA랑 9SMA가 다시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게 여기서 다시 브레이크아웃 할 수도 있거든요. 요 볼리nger 밴드도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이것도 좀 지켜볼 만한 주식인데, 중요한 거는 매수 볼륨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지켜보면서 멤버들하고 나눌 생각이 있는 주식이고, 이 주식도 제가 다이아몬드 멤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보통 주식이 이렇게 브레이크아웃이 일어나고 나면 쭉 올랐다가 100% 9SM이랑 만나요. 100%.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르든지 이렇게 내리거든요. 근데 요 9SM이랑 만나고 나서 다시 내려왔어. 그리고 나서 요 RSI도 내려왔다 다시 오르는 패턴이었고, 요 붉은색 선을 넘었었고, 맥디도 점점 하향세가 줄어들고 있었고, 스토캐스틱의 모멘텀이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날 제가 멤버들한테 나눠드렸었는데, 요 9SMA 위로 뚫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요 20SMA 위로 뚫고 올라오면 모든 SMA 위로 올라온 것이고, RSI도 지금 50을 넘었고 붉은 선을 넘었고, 요 맥디도 하향에서 상향으로 바뀌었었어요. 스토캐스틱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쭉 오르고 있죠. 쭉 올랐다가 보통 오르고 나면 반드시 9SMA 근처나 여기 닿아요. 이게 쭉 왔다가 요 9SM에서 다시 점프를 했죠. 그리고 또 왔다가 요 9SM에서 다시 점프를 하고 있어요. 9SM이랑 만나면 점프를 해서 오르든지 이걸 뚫고 내려오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제가 나누어 드렸고, 이런 패턴들을 제가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운드하운드 AI도 이게 스토리가 있는 주식인데, 이게 음성 인식하는 주식이고, 엔비디아가 크게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좀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것도 좀 지켜보면서 제가 다이아몬드 멤버들하고 나눌 주식이에요. 브레이크아웃이 일어난다면. 근데 오르락내락하면서 지금 50SMA, 20SMA 여기를 지금 아직은 브레이크아웃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관심 깊게 볼 만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고 인공지능 관련돼 있고 이런 패턴을 보이는 주식들을 제가 찾아서 그 전날 밤에 다이아몬드 멤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에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이아몬드 멤버들하고 나눴었는데, 이거 되게 좋은 회사예요. 크게 올랐다가 또 내려와서 제가 200SMA까지 지켜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200SMA를 지켜본 이유는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게 강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하면 크게 해요. 여기서 떨어지면 물론 크게 떨어지지만, 근데 200SMA까지 왔을 때 RSI도 30 찍었었고, 스토캐스틱도 밑에서 지금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날 제가 나눴었는데 이 주가가 9SMA를 뚫고 이 20SMA까지 뚫고 있었어요. 그런데 RSI가 올라오고 있었고 맥디가 상향으로 바뀌었고 스토캐스틱이 올라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50SMA를 뚫고 와서 다시 테스트를 할 수 있지만 50SMA를 견디면 이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는데, 이런 게 이제 하향 트렌드였던 주식이 상향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일자로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지지선이 보이고, 이게 중요한 그 다음 지지선을 버티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SMA를 다 뚫고 올라와서 이게 9SMA랑 다시 만나고 나서 다시 점프하죠. 요런 패턴,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넓어지고 있죠. 요런 패턴의 주식들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브레이크아웃 하기 전에 찾아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전날 밤에 나눠드리고 있죠. 다이아몬드 멤버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